안녕하십니까?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외국의 자원봉사 발달 과정 중에 영국의 자원봉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은 중세 이후 종교적 자선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인보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어,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84년 바네트 목사와 젊은 졸업생들에 의해서 전개된 운동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서 의식 있는 중상류 계층이 자신들의 특권과 신분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젊은 청년과 여성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권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자발적으로 의식 있는 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겠죠. 이런 인보관 운동은 1884년 인보관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토인비라는 사람이 30세 전에 폐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동료들이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인보관을 세웠는데 그 인보관 이름을 토인비 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보관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강좌와 또 집단 토의 등 사람과 사람 간의 협조와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을 나누는 환경을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발달에 또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운동이 인보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884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보관 운동과 20세기에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은 발전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 공생으로서의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자원봉사 발달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1647년 1647년에 잠깐만요. 1647년에 스튜어드 왕조 때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발달과 함께 19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영국의 자원봉사 발달 과정 두 번째는 빅토리아 황금 시대인 동시에 민간 협회의 황금기인 19세기까지는 경제적 정치적 자유의 출현과 더불어 자유방임 사상이 팽배해진 시대여서 개인의 자조를 강조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영국에는 실업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범죄와 질병과 또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누가 많이 생겼을까요? 예, 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됐을까요? 예, 사회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영국의 사회 최고의 가치는 어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빈민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종 자선 활동이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락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비전문성 등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이런 대안으로 뭐가 생겼냐고 하면 자선조직협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 이 두 번째 발달 과정의 두 번째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에서는 1901년부터 1978년까지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있어서 민간 자원의 개입이 실패하였음을 지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어떤 차원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누가 개입하게 되었어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이 되게 대두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은 있었지만 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지만 그에 반해서 이 영국 나라에서는 자조를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어,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만의 집권적인 활동만으로는 영국의 재건을 가로막는 국가가 개입하면 쉽게 말하면 복지병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궁핍이나 질병이나 무지나 타락이나 게으름 등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그래서 복지국가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두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60년대에 제정된 자선법은 자원봉사 활동의 토대가 되었지만 68년 시범보고서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 지방정부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국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영국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전환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 조직 등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세 번째 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전문화 또는 관료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냈다라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한 시기가 이 시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시기는 1970년대 석유 파동과 경제 위기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식되게 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것은 현재까지 영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적 서비스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이 재정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조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은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활동 영역이었던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 영역에서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되게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각 지방 정부가 각자 독자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18세 이상 인구의 51%가 넘는 국민이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영국에서는 별도의 법은 없으나 사회보장과 자선사업에 관한 법률인 자선법이 있고요.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있고요. 중앙정부 보건사회보장부 산하에 자원봉사 서비스국을 바탕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략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국의 자원봉사 태동기가 16세기부터 18세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대의 사회 상황은 청교도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자원봉사는 생존 중심의 공동체 생활의 자조를 강조하였고요. 조직적이보다는 비조직적인 자선 중심의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자원봉사 태동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민지 구빈법이 제정되었고요. 또 최초의 자선협회가 만들어졌고 또 다양한 구빈원과 고아원, 정신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자원봉사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방금 전 살펴본 영국과는 달리 사상적 기반이 그 뿌리가 다소 약하고 가족이나 행정이 정책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하게 자원봉사 태동기를 보면 50년대 이전의 시기를 보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전쟁에 패한 이후로 사회 경제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됐는데 국가적 공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와 원조가 급선무였던 거죠. 그래서 패전 후 복구 사업과 일본 빈민 자선 구호 협회를 통한 구호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를 위해서는 세틀러들과 일본 적십자사의 관계자 그리고 YMCA 세계 기관들이죠. 그 YWCA 관계자 그리고 PAT 관계자 등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사를 원조하고 또 아동을 구제하는 등 활동이 주로 이런 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자원봉사 활동이 태동하기는 시작했지만 사회의 관심은 그다지 밝지 않았고 그 행위를 자선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50년 이전까지를 살펴봤다면 1950년 이후부터 70년도까지를 자원봉사 구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일본은 세틀먼트 활동과 아동보호 활동이 학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틀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가 안 된 지역에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의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들 주민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접촉을 통해서 주민을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보건과 위생 등 지역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런 운동과 또 아동보호 활동이 줄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VYS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 운동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 활동으로 아동은 우애정신을 가진 건전한 사람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단체를 VYS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 좋은 그룹 등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에 선두적 역할을 한 자원봉사 그룹이 결성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의 사회 상황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 시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기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발달은 일본의 이 시기에 자원봉사 발달은 사회복지 영역 중에 사회복지 영역 중심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졌고요. 선의 은행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가 자원봉사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면서 자원봉사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또 이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를 조직해가는 그런 시기가 50년에서 70년도 사이에 자원봉사 구축기 시기에 일어났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부터 1990년도까지를 자원봉사 활성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자원봉사 발달은 어떻게 해왔냐면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급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일본은 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영역으로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게 되었고 이런 영향들을 또 우리나라도 또 받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시기가 70년부터 90년도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자원봉사 생활화 정착기가 생기는데 이 시기가 9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착되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자연재해가 많죠. 고베의 대지진 또 어떤 재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뭐 쓰나미라든가 또 지진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또 인구구조적으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사회 상황을 겪으면서 자원봉사가 함께 발달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또 구성하고 또 NGO가 발달하면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또 생활화하는
자원봉사 추진 체계가 더욱더 정착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이고, 지금은 자원봉사 생활화 정착기에서 일본이 자원봉사가 발달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나마 이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발달 과정을 살펴봤고요. 또 뿌리가 깊은 영국의 발달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자원봉사론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 어떻게 하면 생활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 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오신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